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될 거란 전망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대구는 지난달 21일, 경북은 지난달 25일 오미크론 첫 확진자가 나왔습니다만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오미크론이 델타 변이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만 보면 확진자 2명 가운데 1명꼴로 오미크론 감염인데요. 그 비율도 전국 평균의 2배로 가장 빠른 확산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대구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76명입니다. 지난달 18일 214명 이후 30일 만에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오미크론 확진자는 40명으로 누적 500명을 넘어섰습니다. 체육시설과 일가족, 지인 모임, 음식점 등 10여 개 집단에서 오미크론 감염이 확인되는 등 일상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의 영향 때문에 이제 사실은 이제 발생 규모가 점점 이제 커지고 그러면 일상에서 조그만 소규모 유행뿐만 아니라 정말 대규모의 이제 유행이 생길 수밖에 없고. 경북은 95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포항이 17명으로 가장 많고 구미에서 주점 관련 9명 포함 16명, 경주에서 요양병원 9명 포함 13명, 경산 16명 등입니다. 오미크론 확진자는 6명 더 나와 누적 154명으로 늘었습니다. 대구 경북의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비율은 지난주 45%까지 올라 확진자 2명 가운데 1명꼴입니다. 전국 평균 26.7%의 2배에 이르는 가장 빠른 확산세입니다. 3차 접종률이 오르면서 고령층 감염 비율은 줄었지만 시군을 오가며 일을 하는 외국인을 통한 확산이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외국인 근로자들은 같이 함께 거주를 하시고 그다음에 취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하시고 또한 이런 분들은 그 한 곳에서 머물러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용직 구분으로 지역을 넘어서 또 이동을 하시고 하는 바람에 거리두기 강화로 잠시 주춤했던 대구 경북 확산세가 급속한 오미크론 전파로 다시 위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자, 코로나19는 이렇게 다시 빠른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역 패스 정책은 오락가락, 갈팡질팡, 혼란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독서실 등에 대한 방역 패스는 오늘부터 모두 해제됐습니다. 식당이나 유흥업소는 방역 패스가 그대로 유지되는데요. 힘없는 소상공인 규제만 남았다.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렇게 자영업자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손은민 기자입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학원, 독서실 등 6종 시설에 대한 방역 패스가 모두 해제됩니다. 방역 패스 적용 한 달, 대형마트와 백화점은 일주일 만에 없던 일이 됐습니다. 서울 지역 대형마트와 백화점 방역 패스를 중지하라는 법원 판결에 따라 전국으로 확대한 겁니다. 대신 유흥시설과 식당, 카페 등 11종 시설에 대한 방역 패스는 계속 유지됩니다. 방역당국은 음식물 섭취 여부를 주요 판단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오늘부터 사적 모임 가능 인원이 4명에서 6명으로 늘었지만 자영업자들은 연말 연시에 이어 설 대목 특수 기대마저 사라졌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힘없는 소상공인들만 이제 코로나에 대해 가지고 너무 심한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닌가. 풀면은 같이 풀어야 되는 그런 걸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시간도 한 1시간이나 2시간 조금 더 연장을 하고. 대구시는 지역 차원의 방역 정책을 논의하고 있지만 추가로 조치를 완화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화 조치는 지방 자율로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도록 이제 허용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강화 조치는 할 수 있지만 완화 조치는 현실적으로 다른 지역에 미치는 풍선 효과 등의 우려가 있어서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는 3월부터 시행 예정인 12세에서 18세 청소년 방역 패스는 청소년 감염 비율이 25%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계획대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수달. 최근 도심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잇따라 발견되고 있죠. 전국적으로 수달 개체 수가 늘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달의 목숨을 앗아가는 로드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람과 수달이 공존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도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깊은 밤 수달 2마리가 수로를 따라 유유히 헤엄쳐 지나갑니다. 이어서 다른 수달이 작은 둔덕을 뛰어내려 뒤를 쫓아갑니다. 수달이 발견된 곳은 대구대 경산 캠퍼스 남동 쪽에 있는 농업용 수로입니다. 바로 옆 문천지로 이어지는 지하 수로에선 배설물도 발견됐습니다. 지난해 여름부터 이곳에서 최대 4마리의 수달이 활동하는 것이 목격됐습니다. 수달 2마리는 이 밑으로 연결되어 있는 동그란 콘크리트 관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었고, 그다음에 수달 1마리는 옆에 조그맣게 보이는 농수로를 따라서 이동 중이었습니다. 바로 옆이 시내버스 종점이라 유동인구가 많고 서식 환경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자기 영역을 갖는 수달의 특성상 서식지 확보 경쟁에서 밀린 개체가 이곳까지 오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요 하천이 지금 문천지랑 연결이 되고 작은 수로처럼 해서 연결되는 건 결국 금호강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금호강 개체군이 이쪽으로 이동을 한 걸로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서 수달의 개체가 늘어났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전국적으로 수달의 개체 수는 늘고 있습니다. 지도에 짙은색 점으로 표시한 것이 수달의 분포 지역인데 10년 단위 조사에서 점점 지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존에 많이 발견되던 금호강과 신천 주변, 경산 남천뿐만 아니라 수성못과 성당못, 연호지구에서도 수달이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반면 로드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구 MBC가 확인한 것만 해도 4건, 대구시가 2018년과 2019년 신천과 금호강 일대 수달 서식 실태 조사에서 확인한 24마리의 6분의 1이나 됩니다. 도심에서도 잇따라 발견되고 있는 만큼 핵심 서식지에 울타리를 쳐서 사람의 접근을 막거나 밤에는 접근을 막는 공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결국은 야생동물과 사람이 한 공간에 같이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 공간을 나누어 써야 된다 그러면 뭔가 기존에 생각했던 야생동물은 자연, 그리고 사람은 도시, 이거에 대한 파라다임을 좀 바꿔야 될 상황은 돼 있습니다. 한편 대구시는 올해 다시 용역을 실시해서 수달 개체 수와 서식지, 위험 요인을 조사해 보호 전략을 세울 계획입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지난 13일 구미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일어난 거푸집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경북 구미시가 부분 재시공을 지시했습니다. 구미시는 사고가 일어난 산동읍 아파트 건설 공사를 복구가 끝날 때까지 중지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무너진 1층 거푸집과 철근을 모두 철거하고 재시공하도록 건설사에 지시했습니다. 구미시는 입주 예정자의 불안과 불신이 큰 만큼 똑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품질 향상을 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중학교 1학년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25년 전국에서 고교 학점제가 시행됩니다. 학생 중심으로 교육 과정을 다양화하겠다는 게 목적인데요. 이렇게 되면 고등학생도 대학생처럼 자신의 진로에 따라서 원하는 과목을 골라서 스스로 시간표를 짜게 됩니다. 고교 학점제 정착을 위해 예비 고등학생을 상대로 진로 탐색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어떤 변화가 있을지 권윤수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올해 고등학교 1학년이 될 예비 고등학생들이 겨울방학인데도 학교 수업에 나왔습니다. SNS 마케팅 전문가와 자산 전문가, 스마트폰 앱 개발자 등 다양한 직업 세계에 대해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겨울방학 동안 미리 신청받은 대구의 예비고등학생 500여 명을 대상으로 미래 역량 강화 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0일부터 3주 동안 원격으로 나의 정체성과 호기심, 진로 등에 관한 수업을 했습니다. 최근 사흘 동안은 학교에 직접 가 진로 탐색 수업을 듣는데 반응이 좋습니다. 저는 이게 당연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관심 있는 분야를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수업에 집중할 수 있고 뭔가 그런 느낌? 교육청이 이런 프로그램을 미리 운영하는 건 2025년부터 전국 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고교 학점제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올해 중학교 1학년이 고등학생이 됐을 때 이야기인데 대학생처럼 자기가 듣고 싶은 과목을 선택해 스스로 시간표를 짜야 합니다.
고1 때는 공통 과목을 수강하면서 희망진로와 연계된 학업 계획을 세우고 고2 때부터 본격적으로 선택 과목을 수강합니다. 고교 학점제에 잘 적응하기 위해선 중학생이나 늦어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자신의 진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교 학점제가 2025년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그 과정 중에 갑자기 이제 바뀌는 게 아니라 현재 이제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이런 교육 과정에 따른 학생의 선택권을 넓혀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도 국어와 수학에 선택 과목이 도입돼 학생 선택권을 조금씩 넓혀가고 있고 교사들은 고교 학점제 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학생을 입시 경쟁으로만 내몰던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고교 학점제가 도입되면 어떤 변화를 불러일으킬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최근 썰매 형태의 놀이기구인 루지를 타고 내려오는 체험장이 인기입니다. 경사도에 따라서 주행 속도가 매우 빨라서 안전사고가 종종 일어나 불안했는데요. 어제 루지 체험을 하던 7살 여자아이가 숨졌습니다. 체험장 이용 수칙에는 어린이 2명의 동반 탑승을 금지한다고 되어 있지만 사고가 난 루지에는 어린이 2명이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배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개장한 경주의 한 루지 체험장. 바퀴가 달린 카트용 루지가 내리막길을 따라 빠르게 달립니다. 루지는 경사도에 따라 시속 20-30km까지 달릴 수 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40분쯤 이곳에서 7살 여자아이가 타던 루지가 길가 경계석을 들이박은 뒤 뒤집혔습니다. 아이는 머리를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피를 좀 많이 흘린 채 쓰러져 있었고요. 그 아이가 그때는 이제 심정지 이전에 나오는 안 좋은 그 예후가 있는. 사고 당시 7살 아이는 13살 사촌 언니와 함께 루지에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체험장 관계자는 사촌 언니가 7살 아이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함께 태웠다고 주장했습니다. 보호자가 꼭 성인이 아니어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보호자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150 이상이 되고 하는 건 같이 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체험장의 자체 이용 수칙에는 안전상의 이유로 1인 탑승을 원칙으로 하고 어린이 2명의 동반 탑승은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동 2명이 그 루지를 탑승해서 일어난 사고인데 아동 2명이 탑승한 게 그 안전 규정에 합당했는지 여부도 아울러 수사할 계획입니다. 최근 전국 곳곳에 루지 체험장이 들어서고 있는데 지난해 7월에도 부산의 한 루지 체험장에서 경사로를 내려오던 루지가 서로 충돌해 탑승객 한 명이 다치는 등 루지 관련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입니다. 경산시 사회적 경제협의회에서 2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해 대구 지역 교통사고 사망자는 77명으로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77년 이래 가장 적었습니다. 대구시와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5년 전인 2016년과 비교해 사망자 수는 51% 줄었고 교통사고 건수는 11,000여 건으로 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 3년 동안 1,300여 원을 들여 교차로 사고와 횡단사고, 새벽 시간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시설 등을 설치하고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을 마련하는 대책을 추진합니다. 대구의 오피스텔 값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내렸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전국 오피스텔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2021년 4분기 대구 오피스텔 매매 가격 변동률은 마이너스 0.21%로 2분기 연속 하락했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내렸습니다. 2021년 12월 매매 가격 변동률도 마이너스 0.09%로 3달 연속 내림세였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대구 오피스텔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주택 가격이 내려가면서 오피스텔 가격도 동반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